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4번 문제 그림 효과를 보시면 배경색을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에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를 적용해서 합성을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해서 흐릿하게 경계선을 흐릿하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합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필터도 적용이 되는데요. 두 개의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보정 효과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효과는 총 4개가 되는데요. 4번 문제는 웹페이지 제작이기 때문에 메뉴 버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예제에서는 왼쪽 하단에 3개의 세트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펙트 효과가 변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쉐이프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복사가 돼서 변형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의 핵심은 펜 툴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제 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쉐이프 툴을 활용해서 합치거나 빼거나 해서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요. 그중 일부에 패턴을 정의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풀이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죠? 자, 먼저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서 New를 클릭해서 화면과 같은 대화 상자에서 그 작업 규칙에 맞게 사이즈를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포토샵은 단위가 픽셀이고요. 4번 문제는 위스는 600, 하이트는 4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도 레졸루션은 72 픽셀 퍼 인치입니다. 컬러 모드는 RGB 칼라 8비트가 되겠고요.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눈금자 보기 컨트롤 R을 눌러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격자, 그리드 보기도 해주십시오. 격자의 간격은 100픽셀당 하나씩 지정이 되도록 환경 설정에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세부사항은 교재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격자를 이용해서 화면 전체의 레이아웃 설정을 하시면 굉장히 배치가 편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지, 출력된 시험지에 100픽셀당 하나씩 이렇게 수직 수평선을 그어서 표시를 하면서 화면과 비교하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경색을 지정하기 위해서 툴 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컬러 피커 포그라운드 컬러가 뜨는데요. 여기에 샵 다음에 지정된 색깔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는요 6자리 FF, CC, CC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RGG, BB 두 개씩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두 자리씩. 그래서 생략해서요 FCC. 자 이렇게만 입력해도 동일한 색깔 나오는 거 확인되시죠? 네, 오케이 하시고요. 포그라운드 색상을 작업 이미지에 100%로 불투명하게 채워놓는 단축키가 Alt 키 누르고 딜리트 눌러주는 겁니다. 물론 백스페이스 키도 가능해요. 네. 자, Alt 딜리트 눌러서 배경색을 채워줬습니다. 자, 이미지, 원본 이미지는요, 내 PC 문서 GTQ 이미지 안에 있습니다. 4번 문제는 1급-12번부터 17번까지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자, 12번 이미지를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해요. 그리고 작업 이미지를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제공된 원본 이미지의 해상도는 각각 다릅니다. 고로 이 작업 이미지에 가져와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 가지고 여러분 크기 조정하고 배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가로와 세로, 그러니까 허리젠탈과 여러분 여기 위스 하이트죠. 위스 하이트의 비율을 항상 비례에 맞게 해주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쉬프트 누르면서 바운딩 박스 모서리 드래그 한 것처럼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완성은 해놨는데 왠지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 라고 했을 때 이 비율이 깨져 가지고 조정이 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쉬프트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이렇게 인물, 사람 나왔을 때는 특히나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블렌딩 모드, 합성 모드를 적용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확장해서 보시면요, 현재 레이어는 레이어 1번이 됩니다. 이 배경에 들어간 색깔과 이 이미지들을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한 블렌딩 모드는요, 상단의 노멀 부분을 눌러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소프트 라이트입니다. 소프트라이 지정했더니 배경색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를 활용하는 겁니다. 네, 레이어 마스크 활용하기 전에 일단 저장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세이브 컨트롤 S 누르시면 아직 한 번도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대상자가 뜰 거예요. 자, 우리가 답안을 전송할 경로는 PC 문서 GTQ에 저장을 해라. 이 경로에 제대로 파일 이름도 틀리지 않고 저장 규칙에 맞게 해야지만 감독한 PC로 답안이 전송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 경로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포토샵은요, 작업을 다 완료한 다음에 번호단 2개의 정답 파일을 저장해서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은요, 별도의 위치 여러분이 지정을 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완성이 다 됐을 때 전송되는 경로에 저장을 따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지 작업하시다가 레이어의 속성이 달라진다거나 합쳐진다거나 전원 과정에서 대체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에 임시라는 폴더, 이렇게 새 폴더 그냥 만들어서 거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답안 전송한 후에는요, 여러분이 임시로 저장해 놓은 이 데이터도 삭제를 하고 종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저는 폴더 만들어서 여기다 저장을 하고 있고요. 자, 저장 파일명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번호는 접수한 후에 받으시는 번호, 현장에서 시스템 번호입니다. 이름 그리고 번호 순서대로 하시고, 파일 형식은 포토샵 포맷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에 자연스러운 합성을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1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애드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이렇게 하얀색 사각형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타이틀바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레이어 1, 레이어 마스크 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지워내기 위해서 검정에서 회색 단계를 거쳐 흰색으로 바뀌는 이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에 설정이 맞지 않다면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니어, 노멀 100%일 때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세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다른 이미지들이 이제 합성되면서 오른쪽은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합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드래그하는 길이에 따라서도 자연스러움의 정도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답 파일 보시면서요, 네, 이렇게 가장 근접하게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로 추가된 이 썸네일 부분에 이 그레디언트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검정은 지워지고 흰색은 남고 회색은 중간 정도로 지워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3번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A 전체 누르고 컨트롤 C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서에서 여러분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과 함께 배치 관계에 맞춰 주셔야 되겠죠. 네. 자,
비율 고정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직접 바운딩을 드래그 하시거나 옵션에 W나 H 위에 마우스 오버한 채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이 다른 거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허리젠탈에서 좌우 배치가 달라지게끔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출력 형태 참조해서 크기와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에는 필터를 적용을 한 후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는요, 필터 메뉴 누르고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제시된 필터는요, 텍스처라이저. 텍스처라이저 많이 사용합니다. 네. 보통의 경우 텍스처라이저는요, 이렇게 분리기 효과는 안 나오고요. 자, 보통은 캔버스 효과를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블릭 벽돌 문양이죠. 네. 이 텍스처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벽돌 문양으로 보여지되, 자, 이 스케일링은 뭐냐면 벽돌이 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드래그 했더니 어때요? 벽돌 무늬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자, 우리는 이걸 100%로 했고요. 릴리프는 뭐냐면요, 이렇게 부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튀어 올라온 정도, 예, 울퉁불퉁한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트는 이제 조명을 어느 쪽에서 비춰주느냐예요. 그래서 이 조명의 방향에 따라서도요, 이 느낌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벽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탑 레프트로 하게 되면 이렇게 효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저장해 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레이어 마스크 적용할 겁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Add 레이어 마스크 버튼 눌러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로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레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자,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서 드래그를 할 텐데요. 이때 이 반듯하게 드래그가 됐으면 좋겠다. 수평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Shift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계 부분이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너무 짧게 하면 이렇게 나와요. 너무 길게 하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번 드래그를 하셔서요. 이 길이, 밀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컨트롤 S는 수시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급-14번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자, 흰 배경을 제외한 이 고양이 캐릭터 부분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선택하고자 하는 모양이 배경보다 복잡할 땐 배경을 선택해서 선택을 반전, 뒤집는 방법을 쓰십시오. 자, 매직 원드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톨러런스는 30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배경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뒤집으면 되겠는데 이 사이 공간이 있어서요. 자, 이 컨티기어스의 체크 해제하는 거 자, 보십시오. 체크를 했을 때는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여기 바깥쪽에 흰색만 선택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컨티기어스에 체크 해제하시면 이렇게 클릭했을 때 자, 안쪽 사이 공간에 있는 흰색마저도 같이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서 선택을 뒤집습니다. Select Inverse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컨트롤 C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컨트롤 T 눌러서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정해 주십시오.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Shift 누른 채 드래그 또는 옵션에 설정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좌우 뒤집는 명령을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베벨 앤 엠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이미지의 경우는요,
이 디스턴스와 사이즈도 줄여줘야겠죠. 그리고 앵글에 있는 이 각도, 현재 지금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태양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도 설정을 했습니다. 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페시티, 레이어의 오페시티는 80%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5번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도 흰색 배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선택 이미지로 작업 이미지에 가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매직 원드 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톨러런스는 여러분 테스트 하시면서 이 허용 범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수치가 클수록 어때요? 오차값이 커지기 때문에 정확한 선택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테스트 하면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수치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컨티규어스에 체크를 해서 흰 배경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택을 반전하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순서대로 컨트롤 T 눌러서 비율에 맞게 크기를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배치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포스터 엣지를 적용을 할 텐데요. 알트 스틱 확장해서 보시면 포스터 엣지가 있지요. 네. 자,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우터 그로우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프레드랑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미지 색상 보정할 차례입니다. 자, 1급-16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퀵 셀렉션 툴로 에드 투 셀렉션일 때 브러쉬 크기를 조정하면서 선택할 이미지에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크기 조절하고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드랍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액정 부분만 선택해서 색상 조정을 해줍니다. 자, 퀵 셀렉션 툴로 이렇게 드래그 했더니 이 부분이 선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합니다. 컬러라이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파란색 계열입니다. 그래서 휴 값을 조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 블루 계열이 되게끔, 자, 이쪽 스펙트럼 상에 조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세츄레이션을 좀 올려주셔야지만 색상이 잘 보이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라이트니스 밝기는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컬러라이즈 색상화에 먼저 체크를 하신 후에 전체적인 색감은 휴에서, 그리고 잘 보여지느냐, 밝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세츄레이션과 라이트니스로 조정을 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1급-17번 이미지, 마지막 원본 이미지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또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색상 차이가 어느 정도 명확해서 퀵 셀렉션으로 드래그를 했더니 선택이 잘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Add to Selection일 때 여러 번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요. 컨트롤 T, 이때 비율 고정해서 비례에 맞게
조정을 하시고요. 레이아웃 참조하셔서 화면 왼쪽 하단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급-17번 이미지는 특별한 레이어 스타일은 없습니다. 선택해서 출력 형태 참고해 가지고 그대로 배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로 모양을 그릴 차례입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확장을 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레이어 2를 선택한 상태에서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레이어 바로 위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일 때 옵션에 쉐이프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쉐이프 찾으셔야겠죠? 네. 이 불스아이는요, 여러분 심볼을 확장했을 때 나오는 모양입니다. 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요. 자, 정원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쉬프트를 꽉 누르시고요. 드래그를 해서 타원 형태가 되지 않게 그리시는 게 핵심입니다. 네. 자, 이렇게 레이어 순서를 지정하고 그렸더니 이렇게 뒤쪽으로 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도 컨트롤 T 누르셔서요. 쉬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에 썸네일 있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 커스텀 쉐이프들은 이렇게 컬러 피커가 뜹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색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하죠? 네. 아우토그로우 적용되어 있네요. 아우토그로우 클릭해서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때 스프리드랑 사이즈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기는 레이어의 불투명도가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 보시면 오페시티 100%가 있는데요. 자, 70%로 조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복제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에 이 속성 그대로 카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배치를 옮겨 주시면 되겠고요. 자, 크기도 축소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변경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여기선 흰색입니다. 입력하지 마시고 왼쪽 모퉁이 클릭하시면 흰색이 지정이 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복제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애니멀스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레빗 토끼 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왼쪽 하단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이미지 영역 밖으로 충분히 나갈 수 있게 드래그를 하기 위해서 화면 배율은 줄여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향을 보니까 좌우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T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약간 시켜서 배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입니다. 내부 그림자가 되겠죠. 자, 앵글은 그대로 놓고요. 네. 하단 설정만 좀 바꿔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 형태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메뉴 버튼 형태 있죠. 자, 이 부분을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버튼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올려져 있는 글자 있죠. 글자가 다른데 자, 글자 개수가 달라요. 이때 이제 중앙에 정렬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요, 여기 이벤트라고 하는 글자에는 스트로크가 다른 색깔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세트 만들어서 복제해서 배치한 다음에 수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자, 먼저 메뉴 버튼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배너스 앤 실스, 배너스 앤 어워즈를 클릭해서 여기에 세 번째 배너를 선택합니다. 자, 드래그해서 그리지 않고요. 작업 이미지에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통해서 숫자 입력하고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는 121, 하이트는 33 픽셀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색깔은 구별되는 컬러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스트로크 적용되어 있습니다. 2픽셀이고요. 단일 컬러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 색깔을 지정을 할 텐데요. 좀 전에 확인했을 때 세 단계가 보였을 거예요. 중앙이 흰색으로 하이라이트처럼 보였고 좌우가 동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가. 자, 그럼 이제 색상을 세 가지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자, 제시된 컬러도 두 가지 색상인데요. 그러면 여기 중앙 부분을 흰색으로 좌우는 동일한 색깔로 배치를 하느냐.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일단은요, 컬러 스탑 두 개로 해결을 할게요. 자,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흰색,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컬러를 설정을 해주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앵글 0도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 컬러 이렇게 균일하게 보이죠? 자, 상하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90도로 리니어 90도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하이라이트처럼 보였던 효과가 지금은 안 보인다라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저희가 스타일에서는 리니어 선형 그라디언트를 썼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스타일에 리플렉티드가 있어요. 여기도 반사라는 뜻이 있죠. 그죠? 자, 리플렉티드를 했더니 컬러 스탑 분명히 흰색과 제시된 컬러 이렇게 두 가지만 지정을 했지만 지금 출력된 결과물을 보시면 가운데를 축으로 해가지고요. 얘가 반사 대칭 되듯이 이렇게 양 끝에 색깔이 나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스타일 활용하시면 컬러 스탑 굳이 3개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동일한 색깔이 이렇게 마주보고 반복이 될 때는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뉴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자, 클릭해서요. 도듬 17포인트 지정하고 스트롱 좀 진하게 강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메뉴에 글자 개수가 제가 다르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센터 텍스트 해주시면 중앙에 정렬이 되게 설정을 해주세요. 자, 이게 이제 이 포인트가 중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글자 색은 검정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등록 방법을 입력합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좌우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2픽셀이고요. 자, 흰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상단 모퉁이 클릭하면 흰색 바로 지정하실 수 있죠. 네.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이 버튼, 네, 메뉴 버튼의 형태와 글자의 정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눌러서 두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무브 툴로 갑니다. 자, 무브 툴을 선택한 상태에서 상단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얼라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얼라인 버티컬 센터스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버튼의 세로상의 가운데 이렇게 맞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가로상의 중앙은 맞춰주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레이어상의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할게요. 네. 자, 그래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는 어레인지 활용하시는데요.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누르시면 여기 있는 모든 레이어보다 가장 위쪽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 관계를 맞춰줬고요. 자, 메뉴 버튼이 총 3개였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한 다음에 이동하셔도 되지만 이동하면서 복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Alt를 꽉 누르시고요. 자, 마우스 커서 모양이 벌써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서 반듯하게 가라 쉬프트 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메뉴 버튼을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주십시오. 자, 드래그 하는 동안에 이 픽셀 값 거리가 나오고요. 혹시라도 세부적으로 좀 조정을 더 하겠다 그러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는 문자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띄어쓰기 안 되어 있을 때 더블 클릭하면 한 단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선택이 가능하겠고요. 자, 아래쪽은 등록 혜택입니다. 네. 자, 가운데 정렬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왜요? 문자에서 문자 정렬도 중앙으로 센터 텍스트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이 이벤트 문자에 스트로크를 바꿔줘야죠. 네. 자, 그래서 해당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 이펙트 아래에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스트로크에 바로 들어옵니다. 자, 컬러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영문 입력 모드에서 등록 혜택이 바뀌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벤트죠. 이벤트에 이펙트 하단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자, 됐습니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그 주사기 형태를 펜 도구를 활용해서 작업을 할 텐데요. 자, 완성된 이미지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상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색상을 보시면은요, 지금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네, 이렇게. 그죠? 네, 클리핑 마스크 적용했고요. 한 가지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레이어 보시면 두 번째 색상,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색상. 그래서 총 패스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회전된 상태로 그리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그려서 컨트롤 T를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회전을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이미지로 가서요. 자, 여러분 펜 도구로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냥 펜으로 다 그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초반에는 펜을 이용해서 이 자유곡선들을 활용해서 형태를 그려 나갔는데요. 지금은 이 일러스트레이터 패스파인더처럼 도형의 연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합치거나 빼거나 뭐 남기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본 도형에서 이렇게 반듯하게 그려지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자, 화면을 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저는 백그라운드에 색만 남겨놓고 레이어에 가시성 눈 아이콘을 다 꺼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고요. 자, 위에 상단 옵션을 자, 레디우스, 코너 레디우스예요. 얼마나 모퉁이를 둥글게 하겠느냐 이 값이 되는데 20픽셀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클릭을 해서
여기에 대화 상자가 뜨면 위스는 165를, 하이트는 62를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색상은요. 자, 이따가 뭐 수정도 가능하겠지만 잘 구별되는 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모양을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린 다음에 여러분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앵커 포인트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점들이 선택되어 있을 때 상단에 이 옵션을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엉뚱하게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Z에서 명령 취소하시고요. 엔터를 한번 눌러서 앵커 포인트가 보이지 않게 패스를 풉니다. 다시 엔터를 누르면 패스가 켜집니다. 자, 꺼지고 켜지고. 자, 이 상태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테두리만 켜져 있는 상태에서 Subtract Front Shape을 하고 나서 자, 크기가 다른 둥근 사각형을 자, 정리할 부분에 겹치도록 그려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빠져야 돼요. 자, 이렇게 빠진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레이어를 봤을 때요, 이 동일한 레이어에서 작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도 작은 둥근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가 이제 두 개가 더 반복이 될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빼줄 거니까요. 자, 패스 셀렉션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Alt를 누른 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요, 원래 속성이 유지된 채로 이 동일한 레이어에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네, 이때는 패스 셀렉션으로 Al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 형태 보시면 이렇게 패턴이 적용될 부분에 모양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옵션 바에 보시면은요, 이 연산 부분의 하단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로 병합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의 제목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패스 1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된 색상으로 입력하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한번 눌러서 이제 패스를 꺼둡니다. 이제 새로운 패스를 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렉탱글 툴을 선택한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레디우스는 15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뉴 레이어, 새로운 레이어를 그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새 레이어를 그리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네, 위치랑 크기 지정 가능하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색상을 바꿔줍니다.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최종적인 형태를 향해서 더하거나 빼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동일한 레이어에서 그려줄 거예요. 네. 콤바인 쉐입스. 자, 고정점이 이렇게 활성이 되어 있어도 여기서는 아까처럼 빼는 것처럼 화면이 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사각형으로 각진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레디우스는 0픽셀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요, 이렇게 방향 키 이용하셔서 이동하는 방법으로 위치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개는요, 선택해서 또 이렇게 맞춰주면서 작업 진행 가능하시겠죠? 네.
자, 패스를 켜놓고, 자, 오른쪽에도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2개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얼라인을 맞춰주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사각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변형의 방법 중에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근감인데요. 자, 퍼스펙티브를 클릭을 해주고요. 한쪽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퍼스펙티브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조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쪽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빠지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 패스를 껐다가 다시 켜주시고요. 네. 서브젝트 프론트 쉐이프 클릭하신 후에 자, 이 부분을 사각형을 그려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스파인더 써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 부분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자, 이 사각형의 오른쪽 아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점을 키보드에 방향 이용하셔서 이동하셔도 돼요. 이때 Shift 눌러주시면 10배수 정도 많이 이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사기 끝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레이어도 병합을 해줍니다. 머지 쉐입 컴포넌트. 자, 레이어 제목도 바꿔줍니다. 자, 구별하기 위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패스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패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요, 여러분 뉴 레이어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에 크기가 다른 사각형을 2개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겹쳐서 그릴 때는 콤바인 쉐이프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2개의 사각형을 그렸고요. 자, 더블 클릭해서요, 색깔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2개의 사각형을 또 선택을 해주시고요. 또 정렬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왼쪽의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여기에도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퍼스펙티브로 자, 대칭적으로 오른쪽 점을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모양을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레이어도 자, 서로 병합을 합니다. 네, 패스 켜놓고요. 머지 쉐입 컴포넌트 이렇게 정리를 하나씩 해가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레이어 제목도 패스 3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각각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레이어에 FX 눌러서요. 드랍 섀도우 그림자는 5를 각각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할 텐데요. 이때 이제 반복적으로 이펙트가 적용될 때는요. 자, 이펙트가 적용된 레이어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카피 레이어 스타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어를 선택해서요. 네,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고요.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하게 되면 동일한 스타일이 이렇게 같이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Shift를 누르고요. 패스 1, 2, 3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세 개의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하고요. 자, 컨트롤 T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다중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T 누르면 이 세 개의 레이어에 동시에 변형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해줄 거예요. 이 옵션 바에 보시면 로테이트 값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54도 입력해서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이제 가려져 있던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켜주시면 되겠죠. 자, 레이어 패널을 이렇게 확장을 해 놓고요. 눈 아이콘이 있는 위치에 마우스를 놓고 드르륵 해주시면 다른 레이어의 눈 아이콘들이 다 켜지면서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위쪽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이 주사기 형태를, 자, 컨트롤 T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서요, 배치를 맞춰 주실 거고요. 자, 이동 도구로 불사에 아까 카트해 놓은 거 있잖아요. 얘를 선택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도 앞으로 와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오되 메뉴 버튼보다는 뒤쪽에.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패턴을 정의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새 도큐멘트를 열 텐데요. 컨트롤 N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단위가 픽셀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위스는 50을, 하이트는 25 픽셀을 지정하고 나머지 하단부는 동일하게 설정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은데요. 자, 다시 한번 컨트롤 N. 지금 보시면 흰색인 상태로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트랜스퍼런트로 바꿔서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수치를 조정해서 다시 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격자 무늬가 보이는 상태. 자, 이게 이제 투명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때 스케일을 좀 화면 배율을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을 확장해서 보시면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레이어 1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패턴의 기본 단위, 이걸 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패턴이 적용된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격자와 눈금자를 활용해서요, 이 하나의 단위가 어느 정도만큼 배치가 될 것인가, 이거를 계산을 해내서 패턴을 정의할 도큐멘트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커스텀 쉐이프로 만드시면 되겠네요. 자, 퍼즐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자, 퍼즐 모양은요, 오브젝트 확장해서 보시면 이렇게 퍼즐 4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 1을 선택을 했고요. 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자, 왼쪽 2분의 1 지점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색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엔터 눌러서 패스를 꺼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퍼즐 4, 네 번째 퍼즐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드래그 할 때 중간에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쉬프트를 누르면 이게 이제 콤바인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어서요. 드래그 하는 동안에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별도의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 별도로 만들어진 레이어는 색상도 따로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색깔까지 맞춰줬고요. 자, 크기가 맞지 않는다면 다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도 같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으로 등록을 합니다.
자, 에딧 메뉴 클릭하시고요. 디파인 패턴 정의가 되겠죠. 자, 여기에 퍼즐 모양이라고 패턴 이름을 넣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작업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자, 어디에 들어가죠? 이 중간에 들어가죠? 네. 자, 이 중간은 우리가 패스 1이라고 해서 패스의 이름, 그 레이어 이름을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선택하고요. 패턴이 적용된 레이어를 이렇게 바로 위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고요. 자, 이 레이어의 이름은요. 패턴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에딧 메뉴에 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패턴일 때 여러분이 정의한 패턴은요. 가장 최근에 정의한 패턴은 맨 마지막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패턴이 쫙 깔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패턴은 이 패스 1 안에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경계선에 마우스 놓고 커서를 놓고 Alt를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어때요? 패스 1에 픽셀이 있는 부분, 즉 색깔이 있는 부분하고 겹치는 위쪽 패턴 레이어만 이 부분만 들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패턴의 위치는요. 패턴 레이어를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저장을 수시로 해주십시오. 자, 이제 가장 위쪽 레이어를 선택을 할 거고요. 문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호리존탈 타입 툴로 작업 도큐멘트, 자, 작업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단에서요. 폰트를 먼저 검색을 해 주십시오. 네, 공서입니다. 공서 50포인트 스트롱. 해주고요. 네, 여기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중앙정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꾸만 배치가 바뀌죠. 네, 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한 줄의 입력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또 이제 변화값이 있습니다. 색깔이 다르거나 크기가 다르거나, 그죠? 네. 자, 등록제는 글자의 크기가 36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업 텍스트 적용해서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을 아치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젠탈일 때, 자, 이렇게 위로 아래로 구부러지는 정도가 있죠. 네, 아래로 구부러질 거예요. 마이너스 20%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펙트 적용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릅니다. 스트로크 클릭하고요. 스트로크는 3픽셀이 되겠습니다. 색상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더불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 색상을 편집해 주도록 합니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 영문 입력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OK 눌러 주시고요. 색상이 배치되는 정도를 보시고요. 앵글을 조정하시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리플렉티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주보는 색깔로 나오고 있죠. 자, 리니어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최종적인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격자도 가려주십시오. 화면 배율을 줄여서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서 레이아웃이라든가 빠진 부분이 없는지 혹은 레이어에 눈 아이콘이 꺼져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신 후에 그 다음에 답안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PG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을 누르고 세이브 에즈를 합니다.
파일 형식에서 JPEG을 찾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임시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답안 저장이 안 됩니다. 네, PC 문서 GPT 폴더를 열어서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험번호, 이름, 그리고 문제번호 다시 한번 오타는 없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버전업이 되면서 이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형식의 JPEG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세이브 카피 4번 저장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 눌러주시고 퀄리티는 8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입니다. 60픽셀로 지정을 하시고요. 60에 40픽셀이 됐을 때 그냥 세이브가 아니고요. 세이브 에즈입니다. 자, 어디로요? 내 PC 문서 GPK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다 풀고 나시면 문제당 2문제씩, 그래서 총 답안이 8개가 되겠죠. 먼저 앞서 푼 문제를 전송하셨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모든 답안을 선택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다시 한번 한 후에 전송 여부 확인하시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